종합제TV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022년 5월 15일 정오를 넘었습니다. 낮 12시 45분입니다. 북한의 코로나 사태가 심상치 않습니다. 북한 체제가 지금까지 당면했던 가장 큰 위기가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1990년대 후반에는 대기근이 닥쳐가지고 한 100만 명 정도가 굶어 죽었다고 하는데 그 이후 최대의 위기를 맞았습니다. 그런데 이 위기는 북한 체제가 감당하기에는 기술적 뒷받침이 되지 않는 위기니까 이것을 어떻게 극복할 것이냐, 그 극복하는 과정에서 지금 핵 문제가 어떻게 될 것이냐 하는 것과 연동되어 있습니다. 북한에서는 지금 오랜만에 이게 환자 발생 건수를 발표를 하고 있습니다. 이것도 아주 새로운 면입니다. 어제 신규 발열자라고 합니다. 신규 발열자가 30만 명에 육박했다고 발표를 했는데, 여기서 발열자라고 하는 걸 감아 보니까 이 확진자로 해석을 하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북한은 지금 우리와 같은 진단 키트가 없어가지고 이게 발열이 곧 코로나냐 하는 것도 지금 불명합니다. 일단 확진자 개념으로 이해를 하고 넘어갑시다. 사망자가 15명, 현재까지 누적 사망자가 42명, 치료법을 몰라 약물 사용 부조리로 숨진 사례도 다수 있다고 발표를 했습니다. 북한 국가비상방역사령부는 지난 13일 저녁부터 14일 오후 6시까지 전국적으로 29만 6,180여 명의 유혈자가 새로 발생했으며 그 중에 15명이 사망했고, 그리고 누적 사망자 42명이라고 조선중앙통신을 통해 발표를 했습니다. 하루 확진자 30만 명이라면 엄청난 속도입니다. 인구에서 우리 남한의 2분의 1이고 그동안에 한 사람도 발생하지 않았다고 했지 않습니까? 그러다가 하루 30만 명이면 북한의 행정체제가 이걸 어떻게 감당할 수 있겠느냐 하는 생각이 듭니다. 지난달 말부터 14일 오후 6시 기준으로 북한 전역의 발열자는 82만 620여 명입니다. 이 가운데 49만 6,030명이 완쾌되었고 32만 4,550여 명이 치료를 받고 있다고 합니다. 앞서 북한은 12일에 18,000여 명의 발열 환자가 발생했고 13일에는 17만 4,400여 명, 그러다가 14일 30만 명 넘어섰습니다. 이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고 있습니다. 여전히 확진자가 아닌 유혈자라는 지금 용어를 사용하고 있는데, 자가검사 키트와 PCR 검사, 즉 유전자 정폭 검사 물자가 없어가지고 몇 명이나 확진됐는지 하는 것조차 지금 파악이 불가능합니다. 사실은 무대책이라는 이야기입니다. 격리 말고는. 중앙통신은 현 방역 위기가 발생한 때로부터 사람들이 스텔스 오미크론 변이 바이러스 감염증에 대한 인식과 이해가 부족하고 치료 방법을 잘 알지 못한 데로부터 약물 사용 부조리로 인한 사망자가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고 했습니다. 전국의 모든 도시군들이 지난 5월 12일 오전부터 지역별로 완전히 봉쇄되고 지역 사업 단위, 생산 단위, 거주지 단위별로 격폐된 데 이어 엄격한 전주민 집중 검병 검진이 진행되고 있다. 현재까지 134만 9천여 명이 위생선정과 검병검진 치료 사업을 받았다고 밝혔는데, 이렇게 완전히 영어로 말하면 락다운, 완전한 봉쇄를 한다는 건데, 이렇게 하면은 북한의 경제가 견딜 수 있느냐 하는 또 다른 문제가 발생합니다. 이런 가운데 전국의 치료 예방기관에는 의약품이 긴급 공수되고 있다고 합니다. 당 중앙위원회 부서 일꾼들과 중앙기관, 성, 정무원 등 지도층이 개인적으로 구비한
여유약품 기부까지 나섰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거기에 돈 좀 있고 권력 있는 사람들은 그동안에 외국에서 진단키트라든지 해열제 같은 것을 사서 가지고 있었다는 이야기죠. 가정에서 준비한 상비 약품들을 본부 당위원회에 바친다면서 김정은이까지 솔선수범에 나서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자, 이게 앞으로 어떻게 되겠느냐. 우선 지금 백신을 어떻게 수급하느냐가 제일 중요하겠죠. 근데 지금까지는 중국이 백신 주려고 했을 때도 안 받고, 우리가 주려고 해도 안 받고, 또 국제 백신 공급망에서 주려고 해도 안 받고, 이렇게 고집을 부렸습니다. 자, 백신 맞은 사람이 없는 상태에서 엄청난 속도로 확진이 되고 있습니다. 이제 김정은의 딜레마입니다. 백신을 받을 거냐, 안 받을 거냐, 본인이 이제 결정해야 됩니다. 그 다음 두 번째는 주민들의 불만입니다. 과거에는 대기근이 있을 때 어떤 식으로 해결했느냐 하면은 모자라는 식량을 체제 유지 요원들에게만 주었습니다. 군인들에게만 주고 평양 사는 사람들에게만 주고 노동당 간부들에게만 주었습니다. 그러니까 취약계층 또는 적대계층 내지 동요계층으로 분류되는 사람들은 알아서, 당신들 알아서 생존하라 해서 거기서 집중적으로 아사자가 발생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도 그렇게 할 수 있느냐? 아마 이거는 좀 어렵지 않을까요? 그러니까 지방에 사는 사람, 그리고 성분을 분석을 해가지고 적대 내지 동요계층에 있는 사람들에게는 의약품도 안 준다. 이렇게 하면은 참을 수 있을까요? 못 참으면 들고 일어나야 되는데, 이런 사회 동요까지 지금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돌이켜 보면은 1995년에서 99년까지 집중적으로 발생했던 북한의 대기근은 그때 북한에 있었던 황장엽 노동당 비서의 이야기에 따르면 이걸로 김정일 정권이 끝난다고 봤다고 합니다. 그런데 끝나지 않았습니다. 김정일이가 나름대로 생존 방법을 터득을 했어요. 뭐냐면 그때 김정일이가 선언을 했습니다. 당 간부들을 모아놓고 나는 경제에 대해서는 손을 안 댄다. 경제 문제는 다른 쪽에서 알아서 하라. 나는 오로지 남조선 혁명에 집중하겠다 해가지고 경제 실패의 책임을 본인이 안 지는 방식으로 했고, 그냥 방치해가지고 평양 사는 사람, 노동당 간부, 군인들만 보존하고 나머지 체제에 대해서 비협조적인 사람들은 굶어 죽이는 방향을 썼던 것입니다. 그러다가 2000년에 들어와 가지고 김대중이 손을 뻗쳤습니다. 즉 4억 5천만 달러를 사들고 와 가지고 뇌물로 바친 거 아닙니까? 제1차 평양회담 2000년 6.15 이걸 통해서 숨을 돌린 거죠. 그때 지금 북한의 송호경과 남한의 박지원 사이에 비밀 합의서를 보면은 30억 달러를 제공한다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과연 김대중이 30억 달러를 줬느냐 안 줬느냐, 이거는 별도 취재와 조사가 필요한 부분입니다. 그래서 김대중이 숨통을 트여준 겁니다. 그런데 이번에 그것보다 더 심각할지도 모를 이 사태를 맞아가지고 김정은에게 그런 탈출금을 주면 안 된다는 겁니다. 이것은 윤석열 정부가 아주 슬기롭게 이용을 해야 됩니다. 이번 이 사태를 가지고 북한이 핵 문제나 미사일 개발 문제, 요것을 양보할 수 있도록 압박을 넣는 방법도 있고,
북한 주민들이 들고 일어날 수 있도록 격려하는 방법도 있고, 아니면 대북 풍선을 보낼 때 그게 진단 키트라든지 해열제 같은 거, 타이레놀 같은 거를 넣어가지고 보내는 방법도 있고, 이제 윤석열 정부는 주도권을 잡고 공세를 펼 수 있는 기회가 왔습니다. 이 일은 국가정보원이 하게 되어 있습니다. 원래 국가정보원과 국방부가 하게 되어 있는데, 그동안 5년 동안 국가정보원이 거의 해체되다시피 했는데, 시급히 재건을 해가지고 이 기회를 놓쳐서는 안 되겠습니다. 한 20 몇 년 만에 찾아온 이 기회입니다. 이걸 가지고 북한의 변혁이 일어나도록 해야 됩니다. 북한의 변혁이라는 최종적인 목표는 김정은을 쫓아내는 거죠. 김정은을 쫓아낸 다음에 당장 통일될 것 같지는 않고, 다만 1인 수령 지배 체제가 과도 체제 또는 집단 지도 체제로만 넘어가도 이거는 발전입니다. 소련에서 스탈린이 죽고 나서 그 뒤에 후르쇼프 정권이 등장했지만, 그 후르쇼프 정권은 스탈린처럼 무자비하지는 않았습니다. 그때부터 소련 체제의 붕괴가 가속화되는 것과 같이 이번 이 사태를 통해서 김정은을 몰아내고 또는 김정은의 권력을 약화시키고, 그 대신 북한 주민들의 목소리가 드높여질 수 있도록 우리 윤석열 정부도 도와야 되고, 우리 한국의 민간 부분에 있는 분들도 머리를 써가지고 이 기회를 놓쳐서는 안 되겠다. 그러려면 대북 전단 금지법부터 빨리 폐기를 해야 됩니다. 감사합니다.